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트로백입니다. 2020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야심차게 시작했던 레트로백도 벌써 20편을 넘어가면서 시청자분들의 추억 찾기에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오늘은 격동 30년 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사건 사고 베스트 10을 준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벌써 1990년대가 벌써 30년 전이 되는군요. 아무래도 사건 사고이니만큼 추억보다는 위로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죠.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밀림이나 무인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누구 이 어린이를 보신 분 안 계십니까?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한 동네 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호기심에 의한 집단 가출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직장도 그만둔 채 이들을 찾아 나선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보호하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주면 그 대가로 다 해주면 싶어요. 대구 성서국민학생 5명을 찾기 위한 범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을 비롯한 역과 터미널, 시장, 상가 등 대구 시내 곳곳에서 실종 어린이 찾기 가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애들을 찾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실종된 대구 성서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얼굴이 담겨있는 공중전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공중전화 카드는 춘천경찰서가 실종된 대구 성서국민학교 어린이를 찾기 위해서 한국통신에 의뢰해서 만든 것입니다. 11년 전에 실종됐던 개구리 소년들이 오늘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유골이 묻혀있던 곳은 11년 전 3월 26일 개구리를 잡겠다며 올랐던 대구 와룡산, 바로 그 산입니다. 타살이냐 아니냐를 놓고 숱한 주장이 제기되었던 개구리 소년들의 죽음은 일단 집단 타살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디귿자 형태의 찍힌 자국 10개가 두개골 곳곳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2명의 두개골 역시 같은 자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 사건,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15년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면 이들을 숨지게 한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시효 완성하고 상관없이 경찰에서는 계속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엄청난 해상 사고가 전북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났습니다. 1993년 오늘 승객과 승무원 362명을 태우고 부안 격포항으로 향하던 110톤급 여객선 서해 회리호가 침몰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사고 여객선은 위도항을 떠났습니다. 기상 악화 때문에 예정보다 40분 늦은 출항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자 회항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지만 4m 높이의 파도가 배 옆부분을 때렸습니다. 한 번 기우뚱하고 그다음에 2번 기우뚱하고 마지막 3번째 기우뚱하면서 90도로 뒤집혀졌습니다. 배가 침몰하면서 순식간에 2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정원 207명보다 148명이나 많은 승객을 태운 채 최대 초속 14m의 돌풍이 예보된 악천후에 무리하게 배를 띄우다 일어난 후진국형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네, 최악의 붕괴 사고가 난 오늘 성수대교 주변에는 구조대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마는 시민들은 구조대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면서 당국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을 김동욱 기자가 헬기를 타고 돌아봤습니다. 사고가 난 성수대교는 마치 칼로 자른 듯한 모습으로 부동강이 나 있습니다. 떨어진 교각 상판은 지진의 폐허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또 성냥갑처럼 납작하게 짓눌린 버스는 휴지처럼 구겨져 사고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고 현장 상공입니다. 모두들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서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뒤집힌 버스에서 사망자들을 찾아내 헬기로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의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응급 차량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사고가 난 지 30분이 지나서야 구조 헬기가 도착했다며 당국의 늑장 출동을 원망했습니다. 다 꺼내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그건 안 오더라고요. 구조대는. 민관군의 신속한 협동 체제로 각종 구조 장비를 제때에 사용했더라면 불행 중에도 인명 피해를 좀 더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동욱입니다. 독한 사고가 오늘 또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사상자 수는 사망 11명에 부상자만도 6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항공 1호기를 타고 있는 이재강 기자 연결합니다. 네, 삼풍백화점에 이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55분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부터 건물 내부 곳곳에 금이 가고 또 천장과 바닥이 내려앉는 등 붕괴 조짐이 보였다는 것이 목격자들 말입니다. 사고 발생 순간을 이춘호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55분 백화점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을 뒤흔드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백화점 건물이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백화점 서관 건물 6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백 톤의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이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굉장한 큰 소리가 났어요. 이 삼풍 아파트 쪽에서 듣기에는요. 아주 도저히 무슨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무슨 전쟁 났는 줄 알았다 그러는데. 마감 시간을 앞두고 막바지 쇼핑을 하고 있던 손님과 직원들은 한순간에 건물 속으로 매몰됐습니다. 사고는 이미 오늘 오전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최초로 사고 조짐이 감지된 것은 오늘 오전 8시 반쯤이었습니다. 무너진 서관 건물 5층 한식당 천장이 조금씩 처지고 바닥과 문짝이 뒤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시에 2층 건물 매장 전체에 연기와 함께 매캐한 가스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붕괴 조짐이 더욱 뚜렷해진 것은 낮 12시쯤 무너진 서관 건물 5층 신용 판매부에서 바닥이 5cm가량 내려앉았습니다. 일부 매장의 직원들이 놀라 급히 매장을 폐쇄했고 손님들을 대피시키면서 백화점 측에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그대로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더욱이 최근 백화점 건물 5층이 곳곳에 금이가 보수공사를 준비한 상태여서 건물 붕괴는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북한 무장 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명이 생포되고 11명은 자폭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지금 군경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생포된 무장간첩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은 이번 무장간첩은 모두 2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군경 합동수색대는 나머지 8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군경의 추적을 받고 달아나던 무장간첩 가운데 11명이 오늘 오후에 강릉시 청악산 계곡에서 자폭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단 침투조가 아니라 잠수함의 승무원들인 것 같다는 게 군경의 설명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던 북한의 침투용 잠수함이 강릉시 남쪽 대포동 앞바다에 접근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이 일대에 널려있는 바다 밑 암초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승무원들과 침투 요원들은 모두 잠수함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들의 침투 흔적은 곧 발견돼서 전군의 진돗개 하나라는 긴급 비상경계령이 내려졌고 군경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군경의 추적망이 계속 좁혀 들어오자 이들은 임곡 계곡을 거쳐서 이 일대에서는 가장 높은
해발 337m의 청악산으로 도주합니다. 오후 4시 반쯤 퇴로를 막히게 되자 이들은 집단 자살이라는 극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선장으로 보이는 한 명이 권총으로 부하들을 차례로 쏘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집단으로 극약을 먹고 자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침투 요원들이 아닌 인민무력부 소속 승무조원들로 잠수함에서 발견된 명단의 주인공들인 함장과 부기관장, 항해장, 기관, 부기관 등 간부들과 김동현, 김은걸, 송동철 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동남아에서 불어온 연쇄 외환 위기 태풍에도 우리 정부가 방심한 사이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까지 급감하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려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간섭 최소화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 간의 줄다리기 끝에 12월 3일에야 협상 타결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에 필요한 주요 조치들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IMF의 요구에 따라 성장률을 낮추고 긴축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버거워졌습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 압박에 대기업과 은행이 잇따라 공중분해됐습니다.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한보철강이 그동안 얻어쓴 돈은 4조가 넘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2001년 195억 달러의 빚을 모두 갚으며 더욱 혹독한 IMF 법정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